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방을 둘러보시면 집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나요? 아니면 조금은 지저분하신가요? 아니면 나는 청소를 하긴 하는데 금방 다시 더러워지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도 10년 넘게 자취생활을 하면서 정리가 습관이 되지 않아 힘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할 방법을 실천하면서 이제는 정리병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깔끔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 변화를 이루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완벽하게 정리하기입니다. 정리에 관한 많은 책들을 보면 하루에 5분 정리하라, 매일 조금씩 정리하라 라는 조언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리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방식이 가능했다면 애초에 이 정도로 어지럽히진 않았을 거예요. 정리하는 게 습관이 아닌 상태에서는 매일 조금씩 정리하는 속도보다 어지럽히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경험상 처음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투자해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리 습관은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그 성취감을 느끼고 이 공간에 대한 만족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된 공간을 보면 자연스럽게 다시 어지러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만족감을 유지하려는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처음부터 작은 단계를 접근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확실하게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지속적으로 정리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정리한다는 정리 습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에 적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완벽히 청소를 해도 다시 금방 지저분해지곤 했지만 집중적으로 청소한 후에 퇴근 후 10분, 잠들기 전 5분 등 꾸준히 정리를 하다 보니 집이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이렇게 조금씩 정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리된 상태가 익숙해지고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정리하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으신다면 완벽하게 하기와 매일 조금씩 하기를 섞어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바닥을 완벽하게 청소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는 책상, 그 다음에 싱크대 이런 식으로 한 공간씩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모든 공간이 완벽하게 청소할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두 번째는 식상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비우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완벽히 청소를 해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지저분해져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사실 완벽히 정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건을 깨끗해 보이도록 수납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한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건을 갖다 버리기보다는 제자리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청소가 아니라 물건을 안 보이도록 치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최근에 버린 물건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대부분의 경우 버린 물건보다 집으로 사가지고 들어오는 물건이 훨씬 많습니다. 옷을 사더라도 버리는 옷은 거의 없고 각종 소품, 가구, 소형 가전 등 집으로 물건들은 계속 들어오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사실상 물건들을 안 보이도록 차곡차곡 감추는 작업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다가 수납 공간이 부족해질 때쯤 다시 방은 어수선해지고 또다시 감추기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정리는 잠깐 시각적으로 깔끔해 보이기만 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진정한 정리는 물건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을 남기는 것에서만 시작됩니다. 버리기의 중요성은 모두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릴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남길 물건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남길 물건을 정할 때는 스스로에게 이 물건이 진짜 필요한지 아니면 단순히 아까워서인지 물어보세요. 만약 아까워서 남기는 이유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대부분의 경우 가지고 있을 때는 아깝지만 버리고 나면 전혀 생각나지 않은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씩 버리다 보면 그 뒤로는 쉽습니다. 버리는 게 사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쇼핑도 참고 참다가 티셔츠 하나를 사게 되면 살까 말까 고민하던 것까지 같이 구매하게 되잖아요.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버리기 시작하면 버릴까 말까 한 것도 같이 버리게 됩니다. 버릴까 말까 고민될 때는 언제든지 구매가 가능하거나 대체가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집착을 버리고 정말 다시 필요하게 된다면 그때 사자라는 마인드로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착을 쉽게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비우기 힘든 물건이 있다면 물건 유배지를 활용해보세요. 저는 정말 고민되는 물건이 있다면 유빙박스에 담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필요하면 그때 꺼내 쓰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관하다가 그대로 버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박스의 이름을 물건 유배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 유배지에 들어간 물건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물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물건별로 정리하기입니다. 우리는 청소를 할 때 거실이면 거실, 방이면 방,
옷장이면 옷장 등 장소별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정리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해야 되는 것은 물건별로 정리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옷이면 옷, 책이면 책, 소품이면 소품 등 물건별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계속 늘리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양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동안 물건을 여러 개 사서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창고에 넣어두곤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창고에 있는 물건을 잊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사게 되더라고요. 결국 잊고 있던 물건이 나중에 한꺼번에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서는 같은 유형의 물건들을 모두 꺼내 한 번에 모아보고 버릴지 남길지 판단 후에 같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진 물건의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 구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 정리를 할 때 모든 옷을 한 자리에 모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옷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보관할 옷과 버릴 옷을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물건별로 정리를 시작하게 되면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필요없는 물건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의 자리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남는 공간에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두기 마련이지만 물건의 자리를 먼저 정해두고 그 자리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 후에 다시 어질러지는 이유는 물건의 자리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 후에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꺼낼 때보다 보관할 때 더 편리한 장소에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모컨을 사용할 때 꺼낼 때 조금 까다로워도 사용하게 된다면 꺼내서 사용하지만 보관하기가 까다롭다면 보관하는 것을 미루고 그냥 그 자리에 올려두게 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보관할 때는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정리 습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정리하자면 정리를 할 때 물건별로 구분을 하고 그 물건의 자리를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청소 후 다시 어질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정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끝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3가지 방법으로 집 청소를 시작해보세요. 저도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나만의 공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집은 나의 개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자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자신의 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더 편안하고 깔끔한 공간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